자, 여러분, 우리가 저번 강의에서는 부피에 대해서 공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강의는 본격적으로 부피에 관한 모든 유형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마스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아주 빠르게 첫 번째 문제 읽어볼까요? 아래 그림과 같은 삼각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기둥입니다. 자, 우리가 기둥은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그렇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밑넓이부터 구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당연히 우리가 밑면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겠네요. 자, 얘가 지금 직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5 곱하기 12 곱하기 자, 삼각형이니까 몇 분의 몇을 해줘야 돼요?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약분이 떨어지면서 6, 5, 30이다 라고 이렇게 밑넓이는 구했고요. 자, 그 다음 높이는 얼마겠어요, 여러분? 높이 바로 보이죠? 얼마로 바로 보이세요? 10으로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밑넓이랑 높이 다 구했으니 30 곱하기 10을 해줘서 얼마? 300이겠구나 라고 해서 답은 300세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부피이기 때문에 단위는 세제곱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틀리는 문제인데, 자, 일단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할 건데, 이 입체 도형은 여러분들이 아하, 얘는 각기둥이구나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해서 하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각기둥의 정의가 뭐였어요? 각기둥 같은 경우는 밑면이 몇 개인데? 2개인데 그 밑면이 서로 합동이면서 평행해야만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지금 밑면을 요걸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얘를 지금 밑면으로 보면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밑면이 2개가 되는 건데 얘하고 지금 합동입니까? 합동이 아니죠. 그러면 얘가 지금 밑면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더라 라는 거야. 얘를 밑면으로 보면 큰일 나요, 여러분. 얘를 밑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얘는 그러니까 페이크인 거예요. 자, 얘는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렇게 지금 앞뒤로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물론 이거 회전시켜 놓은 것 뿐이지 사실상은 밑면이 뭐가 되는 사다리 꼴이 되는 기둥이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사다리 꼴이 바로 뭐가 될 거라는 거? 밑넓이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밑면을 뭐의 사다리 꼴의 넓이로 가지고 가야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캐치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밑넓이 구해볼게요. 자, 사다리 꼴이니까 지금 얘가 3이죠, 여러분. 그래서 밑변, 윗변, 더해서, 그렇죠. 말이 안 나와. 자, 3 더하기 8에서 높이 얼마? 그렇죠. 6. 그 다음에 사다리 꼴의 넓이는 2분의 1을 해줬었죠, 여러분.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1이 되죠. 그러면 11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자, 요렇게 약분되니까 33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밑넓이는 지금 3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보면 되는데 그럼 높이는 뭐가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얘가 밑변이기 때문에 높이는 바로 그렇죠. 어디? 여기가 바로 높이가 되겠죠. 왜냐면 서로의 그 밑면과의 그 거리를 높이로 보기 때문에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3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밑넓이 33이랑 높이 3을 곱해주면 되겠더라 라고 해서 얼마? 99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몇 번? 3번이 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 문제는 이 모양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여러분, 자, 결국엔 얘 같은 경우는 뭐의 전개도예요? 그쵸? 원기둥의 전개도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조립을 해보면 말이 안 나와. 자꾸 혀갖고요. 자, 요렇게 원기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얘는 지금 높이는 10cm겠구나 라고 이렇게 채워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림에서 뭘 몰라요? 반지름을 몰라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 요거 부피 못 구하나요? 하면은 큰일 나죠, 여러분.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 요런 페이크가 있어. 그치만 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왜냐? 지금 우리는 여기를 길이라 알죠, 여러분. 이 12파이라는 건 사실 여기 밑면에
둘레랑 똑같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밑면의 둘레 이 원주의 길이가 12파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나는 얼마라는 걸 6이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건널배 할 때도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6이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밑넓이와 높이를 다 가지고 올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밑넓이를 구해주면 66에 36파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높이 얼마로? 그쵸? 높이 10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36파이에다가 10을 곱해서 360파이가 되네요. 됐나요? 그래서 답은 36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라고 이렇게 적고 가시면 되겠죠? 자, 이번 문제 보면 얘는 사실 한 문제를 가장한 두 문제죠, 여러분. 두 개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는 거예요. 1번부터 살펴보면요, 여러분. 지금 1번의 모양 같은 경우는 원기둥이긴 원기둥인데 요 가운데가 뻥 뚫린 원기둥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다가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대로 전체에서 지금 이 뻥 뚫린 부분의 부피를 뭐 해주면 되겠더라? 라는 거죠? 그쵸? 빼주면 되겠더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전체 큰 뭐에서 큰 원기둥에서 요 안에 뚫린 작은 원기둥, 그죠? 요 작은 원기둥의 부피를 빼주면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부피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번째 큰 원기둥의 부피부터 구해볼게요. 자, 일단 큰 원기둥은 밑면이 여기잖아요, 여러분.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지름이 8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요만큼의 반지름은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 4가 되겠죠. 그래서 밑넓이가 몇 파이에다가 16파이에다가 높이 그대로 얼마를 갖고 와서 6을 갖고 와서 곱하면 얼마? 96파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원기둥을 구해볼게요. 작은 원기둥 같은 경우 밑면이 여기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지름 4로 알려줬기 때문에 요 밑면의 반지름이 2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밑면의 넓이가 얼마예요? 그쵸? 4파이에다가 높이는 그대로 똑같이 얼마? 6을 가지고 가서 얘는 작은 원기둥은 24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96파이에서 24파이를 뭐 해주면 되겠더라? 빼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얼마? 72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7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다라고 해서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밑면이 모인, 그쵸, 부채꼴인 기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아요. 기둥이기 때문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는데, 일단 밑넓이를 구해본다면 밑넓이는 부채꼴이죠. 자, 그럼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반지름이 3이라는 걸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자, 그럼 전체 원의 넓이 몇 파이에서 9파이에서 얘가 가져가는 중심각 몇 도? 그쵸? 360도에서 120도를 가지고 오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하고 먼저 약분시키면 3분의 1이 되고, 또 요거 한 번 더 약분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밑넓이가 3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높이는 그대로, 그림 그대로 얼마라는 걸 가지고 와서 7이라는 걸 갖고 와서 얘가 3파이 곱하기 7을 해서 총 21파이 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여러분 미안해요. 지금 얘는 센티미터라고 안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 함부로 센티미터라고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72파이, 얘는 21파이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네요. 단위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뿔 때 구에 대한 부피의 문제를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다음 뿔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일단 뿔의 부피에 대한 공식을 꼭 알고 가셔야 되죠. 뿔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를 곱하는 게, 그쵸, 3분의 1을 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었어요. 3분의 1, 그 다음에 옆에 건 기둥이죠.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꼭꼭꼭 알고 가셔야만 하죠. 자, 그러면 요거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쵸, 밑넓이를 구할 건데 한 변이 5인 사각형이네. 그러면 5 곱하기 5에서 몇 파이? 25
파이. 맨 몇 파이? 미쳤나봐. 25가 되죠, 여러분? 갑자기 파이가 등장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25. 자,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 그쵸?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밑넓이 25에다가 높이 9를 곱할 건데 반드시 뭘 곱하는 거? 그렇죠. 뿌리기 때문에 3분의 1을 곱하는 거. 특징 요거 중요하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요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25랑 3만 곱하면 되니까 얘는 얼마? 75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부피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뿔이에요, 여러분. 그럼 원뿔 같은 경우 당연히 밑넓이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밑넓이는 반지름이 얼마이기 때문에 4기 때문에 4, 16파이가 될 거고 높이 얼마 가지고 와요? 당연히 높이 그렇죠 6이라고 알려줬네요. 자, 그러면 16파이에다가 6을 곱할 건데 반드시 뭐가 등장? 그렇죠 뿔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등장시켜라 라는 거죠. 그리고 계산만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약분해서 얘는 3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요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 원뿔대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뿔대 같은 경우는 사실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여러분. 원래 원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뿔대가 되는 과정을 보면 원래 누구에서 시작을 했어요? 원뿔에서 시작했죠. 이 원뿔에서 목을 댕강 날려가지고 요 밑에 부분이 바로 뿔대가 됐던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원래 형태로 돌아가서 뿔을 원래대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뿔에서 우리가 잘린 이 윗대기 뿔을 뭐 해주면 빼주면 바로 밑에 있는 원뿔대의 부피가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이 원뿔대의 부피는 우리가 원초적으로 큰 뭐에서 큰 뿔이었죠? 원래 뿔 있죠? 요 큰 뿔에서 요 위에 날린 무슨 뿔? 그쵸? 작은 뿔의 부피를 빼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큰 뿔의 부피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큰 뿔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죠. 어쨌든 자, 여러분 뭐 알아듣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자, 이 큰 뿔 같은 경우는 밑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밑면의 반지름이 4기 때문에 몇 파이에서 16파이에다가 높이는 여러분 요만큼 다 들어와야 되죠. 자, 그러면 3이랑 3이니까 높이 얼마? 6에다가 당연히 뿔이기 때문에 몇 분의 몇을 곱해라? 3분의 1을 곱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요렇게 약분이 되네요. 자, 그럼 16이랑 1을 곱해서 32파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큰 뿔 32파이에서 두 번째 위에 뚜껑 작은 뿔을 빼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작은 뿔의 부피를 구해볼게요. 자, 지워서 요 뿔이죠, 여러분. 요 작은 뿔. 자, 밑넓이는 몇 파이가 돼요? 그렇죠. 4파이가 되겠네요. 그 다음 높이는 얼마? 요만큼만 가지고 오면 되니까 3 가지고 오고 뿔이니까 얼마? 3분의 1. 아싸, 이렇게 날려서 몇 파이? 4파이. 자, 그러면 요번에 계산만 32파이에서 4파이를 빼주면서 얼마? 28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요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뿔대 같은 경우는 원래 뿔로 돌아와서 원래 뿔에서 윗뚜껑 뿔을 빼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자, 요번 문제 읽어볼게요. 문제가 굉장히 요란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상 여러분 그냥 별거 아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6cm인 정육면체가 있었어요. 자, 근데 거기서 이렇게 요만큼을 잘라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 잘라낸 부분이 지금 뿔인데 이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문제만 장황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이는 이 빨강색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밑넓이랑 높이를 찾아줘야 되는데 자, 먼저 밑면은 바로 뭐가 돼요, 여러분? 요렇게 보세요, 여러분. 요렇게 삼각형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요렇게 이어지겠죠, 여러분? 됐나요? 자, 그럼 밑넓이를 구할 건데 선생님 얘는 도대체 밑넓이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거 몇 도예요? 90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66에 36 해가지고 삼각형이니까 몇만 해주면 돼요? 그쵸? 2분의 1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 일단 밑넓이는 18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높이는 그대로 얼마? 그쵸? 여기 길이 6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곱하기만 하면 돼요. 18에다가
6인데 자 얘가 모식이니까 뿌리기 때문에 몇 분의 몇? 그쵸 3분의 1을 잊지만 않으시면 되겠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몇 파이? 자꾸 파이에 미쳤나봐. 원을 너무 사랑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런가? 파이를 자꾸 얘기하죠. 미안해요 여러분. 자 얼마? 36. 그래서 답은 36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요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번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래 그림은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구에서 9의 4분의 1을 잘라낸 입체 도형입니다. 이 입체 도형의 원래 문제는 건널비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요번에는 부피 단원이기 때문에 선생님 문제를 싹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부피를 구하시는 문제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사실 건널비 문제 우리 건널비 시간에 풀어봤지만 건널비보다 훨씬 쉬워요. 왜냐면 그냥 부피 같은 경우는 생긴 면 볼 필요도 없고 말 그대로 그냥 잘라낸 부분은 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부피는 너무나 쉽습니다. 지금 4분의 1을 날렸죠? 그럼 몇 분의 몇이 남았을까? 전체의 4분의 3이 남았을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근데 여러분 요거 아셔야 되죠? 9의 부피 일단 공식부터 가볼까요?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다 라고 요거 꼭꼭꼭 외워주시면서 자 그럼 원래 자 9의 부피 3분의 4 파이에다가 우리 지금 r이 뭐예요? 3이죠 여러분. 그러면 몇을 곱해야 돼? 그쵸? 27을 곱해야 돼. r의 3승이니까. 자 거기다가 원래 그니까 얘 잘려나가기 전에 통인 부피가 이만큼이었는데 우리가 몇 분의 몇을 잘라내면서 4분의 1을 잘라내면서 몇 분의 몇만 여기 남았을 거예요? 그쵸? 4분의 3만 남으니까 4분의 3만 곱해주면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냥 아싸 약분도 바로바로 돼. 요렇게. 자 요렇게. 그래서 우리는 답은 몇 파이? 27파이. 그래서 27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요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피는 사실 진짜 쉽죠 여러분. 건널비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막 휘저어 놓을 뿐이지 부피는 정신만 차리고 풀면 여러분 정말 공식만 이용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문제예요.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마지막까지 힘을 내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원기둥 안에 구가 꼭 맞게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이 구의 부피가 288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구의 부피가 288 파이다 라는 거를 먼저 이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일단 이 구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잡았을 때 그러니까 구의 부피 공식 몇? 3분의 4 파이 r 3승이 288파이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대로 우리가 방정식 풀어주면 돼요. 일단 나는 r의 3승을 구해야 되니까 자 계산을 해볼 건데 양변 똑같이 뭐가 약분이 돼요? 파이가 약분이 되면서 3분의 4 r의 3승이 288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죠 여러분. 자 그럼 내가 r의 3승을 구할 거니까 방정식 꼭 같죠. 자 3분의 4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역수인 뭐를 곱해요? 그쵸 4분의 3을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r의 3승으로 넘어올 거고 자 얘는 약분 그대로 가볼까요 여러분? 약분 어떻게 되나? 자 요렇게 해서 4 얼마니? 7에 28, 72. 오, 요렇게 되네요, 여러분. 자, 그럼 요거 얼마예요? 바로 216이다 라고 요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걸 3번 곱했을 때 216이 나오는 걸 찾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산이 되면 하면 되는데 선생님 저는 계산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뭘 하면 되냐면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돼요. 소인수분해. 자, 그럼 216을 소인수분해 했을 때 자, 2로 되죠, 여러분? 2는 2, 0, 8 이렇게 되고 또 2로 되네요. 2, 54. 자, 그 다음 또 2로 되죠. 2, 27. 자, 그 다음에 이번에 3, 9. 또 3, 3 해서 총 2가 3개, 3이 3개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쵸? 2 곱하기 3의 3승이 21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가 r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을 3번 곱하면 216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r이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r이 6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면 돼요 여러분. 당연히 이 원기둥 밑면의 반지름도 6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높이는 보세요 여러분. 꽉 맞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구의 지름이 이 원기둥의 높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름이니까 몇으로 들어와 주면 돼요? 12로 들어와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풀어주면 몇 파이? 36파이에서 높이 12를 곱해주면 되겠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432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32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더라 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부피에 관한 문제들을 다 살펴봤어요.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여러분 꼭 공식 외우면서 우리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강의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빠이빠이.